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같은 당 A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A 의원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급식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급식카드 가맹점도 함께 늘리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땅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천 갑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 지역 최초의 시립요양원이 내년 3월 남동구 도림동에서 문을 엽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정연수 도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성추행 의혹이 연일 논란입니다. 사태가 불거진 지 이틀 만에 A 의원의 소속당이었던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의회 합동의정연수에서 있었던 성추행 의혹이 밖으로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의원 일동은 성비위에 대해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연수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빠른 조치가 늦어졌던 것에 대해서 최성훈 의장은 사안을 인지했지만 잊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때문에 미치겠다. 그 얘기를 하길래 저는 크게 왜 알았어. 내가 조치할게요. 그러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그걸 감지하는 거는 19일 날 감지를 했습니다. 알렸습니다. 빨리 가서 사과를 하라고. 민주당에서 중앙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한 직후 A 의원은 당을 탈당했습니다. 다만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의 박선재 의원직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유권자들과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관계, 정식적으로 제가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시민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의원직을 걸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적절한 행동에 따른 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과를 했냐는 질문에 A 의원은 피해 의원에게 사과를 시도했었고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이조차도 지금 상황에서는 또다시 2차 가해로 이어질 것 같아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땅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천 갑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것이 입증됐고 시의 행정착오 사실도 이미 확인됐지만 이 같은 증거와 증언들은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이 유치원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급식카드 가맹점도 확대하면서 아동들의 선택의 폭도 넓히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차이는 1일 1,880원, 월로 계산하면 31,610원까지 벌어집니다. 최근 인천이 유보통합선도교육청에 선정되면서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7월부터 우리 어린이집 관내 1,647개소가 있는데요. 5만 8천 명의 영유아들에게 이렇게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그 지원 확대를 연차적으로 높여갈 거고요. 인천 지역 만 0세부터 2세까지인 영아의 1일 어린이집 급식비는 2,400원. 지원은 기존 500원뿐이었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로 180원 증가한 680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누리과정 지원금에 포함된 급식비 1,900원까지 더하면 1일 급식 비용이 2,580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비의 70%인 9억 800만 원은 시비로 마련되고 나머지 30%는 군구비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아의 1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4,220원으로 1,000원 추가됩니다. 관련 예산 30억 원은 정부의 유보통합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된 인천시 교육청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급식비 확대로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급식비 지원 지역이 됐습니다. 인천시는 또 아동급식카드 가맹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동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맹점 확대를 통해서 아동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이게 최우선 목표고요.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별로 충전된 카드를 이용해 급식 가맹점에서 일식 8,000원 범위로 식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용하던 급식카드는 점주가 가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맹률이 낮아 가맹점이 4,300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편의점이나 제과점으로 카드 이용이 편중돼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카드 개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아동급식카드 수행업체로 신한카드를 선정했고 이달 중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급식 가맹점도 기존보다 10배 이상 많아진 4만 3천여 곳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시는 협약 완료 후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기존 업체와의 협약 기간이 끝나는 서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8월 이후부터는 결식 우려 아동 8,600여 명이 거주지 주변 가까운 식당에서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 지역 최초의 시립요양원이 내년 3월 개원합니다. 인천시는 지역 최초로 설립되는 시립요양원이 오는 9월 남동구 도림동에 준공돼 내년 3월에 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간 시립요양원은 148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는데요. 1층은 업무시설과 식당, 2층과 3층은 요양과 치료시설이 각각 배치됩니다. 시는 이곳에서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환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 돌봄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김포 골드라인 대체 버스 노선으로 투입한 70번 버스 노선의 편리함을 알리고 시민들의 이용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70번 노선 확대 운영을 시작하는 26일 오전 일부 정류장에서 70번 버스 이용 캠페인에 나섭니다. 특히 김병수 시장과 이성해 대광위원장도 출근길 70번 버스에 탑승해 승객들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부터 행주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버스 전용 차로가 열리는데요. 김포시는 이번 버스 전용 차로 확대로 70번 버스의 정시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살해한 혐의가 있는 20대가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계양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씨가 숨지기 전 B씨의 머리카락을 라이터불로 태우고 발바닥에 화상을 입히며 폭행을 가하면서 수백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시간에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때려 안와 골절상 피해를 입힌 뒤 B씨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에게 맞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나흘 만인 9월 3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대화 내용 분석과 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해,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공갈과 특수상해, 폭행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네, 얼마 전 인천시 친환경차 정비업 지원 조례가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 자동차 정비업계에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종혁 인천시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삼산이동, 북의동, 북의 3동이 지역구인 박종혁입니다. 예, 먼저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부가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 대, 수소자동차 2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 수립 및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내 자동차 정비 조합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정부 정책과 달리 현 정비업의 실정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 실정으로는 인천광역 시민들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해도 정비 기반 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 총 1,730개소의 정비소가 있고 종사자 수는 3,963명에 달하지만 이분들 역시 변화되는 산업에 대해 기술 교육이라든지 정비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으로서 이런 의견들을 듣다 보니 자동차 정비 관련한 종사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기존 정비업소들이 정부 정책과 발을 맞추고 시민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례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본 조례 제정 내용 중 두 가지가 중요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시장이 환경 친화적 정비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정비업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으로 원만히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인천광역시 내 영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 정비 사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가 자동차 정비업의 시설 개선과 기술 교육, 정비 기반 구축, 경영 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관련 정비업소와 종사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조례 제정 이후에 지역사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 정비업소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의 토대가 마련되어 자동차 산업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업소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고 지역 경제에 실험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기대한다면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교통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원이었습니다. 부천시가 레드 아이스 스튜디오와 공동으로 제2회 모든 웹툰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의 전체 상금은 1억 1천만 원이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네이버 웹툰 연재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 수상자는 웹툰 융합센터 창작공간 입주 지원 혜택, 웹툰 제작사인 레드 아이스 스튜디오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전 접수는 만 15살 이상 신인이나 기성작가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에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